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치평가의 복잡한 개념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부숴드리는 여러분의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 다룰 주제는요, 바로 가치평가의 심장이자 핵심 엔진인 재투자, 즉 리인베스트먼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와, 이 회사 매출 성장률 장난 아닌데? 하면서 그 마법 같은 수치에 푹 빠지기 쉽잖아요. 매출이 오르면 기업 가치도 무조건 떡상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현실에서는요, 성장이라는 게 절대 마법처럼 짠!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자본,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오늘 그 진짜 비밀을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아주 뼈를 때리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매출 고성장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결코 공짜는 아니다. 진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앞으로 매출을 빵빵 터뜨리고 영업이익을 남기려면요, 무조건 선제적인 투자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장이 그냥 알아서 굴러간다는 그 착각부터 깨부수는 거, 그게 바로 스마트한 가치평가의 진짜 첫걸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갈지 쭉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성장의 대가인 재투자가 뭔지 보고, 두 번째로 핵심 지표인 자본 회전율을 다룹니다. 세 번째는 현실 세계의 변수들, 네 번째는 기업 생애주기, 다섯 번째로 에어비앤비 실전 사례를 돌려보고 마지막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꽉 찬 내용이니까 텐션 올리고 바로 가보시죠. 자, 1장. 성장의 대가, 재투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회사가 덩치를 키우려면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혹시 아직도 넓은 땅에다 벽돌 올려서 공장 짓는 것만 떠올리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시야를 확 넓히셔야 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설비나 장비, 즉 캐펙스 투자도 중요하죠. 근데 요즘 비즈니스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M&A나 파트너십 구축, 유통망 뚫고 마케팅 역량 키우는 거, 심지어 R&D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돈까지, 이 모든 게 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돈을 쓰는 것도 성장을 위해선 절대 피할 수 없는 지출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핵심 지표인 자본 회전율입니다. 그럼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찰지게 효율적으로 굴려서 매출을 뽑아내는지 도대체 뭘로 측정할까요? 여기서 오늘 해설의 치트키, 바로 자본 회전율, Sales to Capital Ratio가 등장합니다. 공식은 진짜 심플해요. 매출을 투자 자본으로 나누면 끝입니다. 이 숫자가 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굴려서 효율적으로 벌어들인다는 뜻이죠. 똑같이 10% 성장하는 두 회사가 있어도 이 자본 회전율이 높은 쪽이 훨씬 더 비싼 몸값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꿀 같은 지표로 앞으로 필요한 재투자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주 직관적입니다. 당해 연도 예상 매출에서 직전 연도 매출을 빼보세요. 그럼 앞으로 드러날 매출 증감액이 나오죠. 그걸 방금 배운 자본 회전율로 싹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매출이 10억 달러 뛸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자본 회전율이 2.5다. 그럼 10억 달러 나누기 2.5, 딱 4억 달러가 이 회사가 내년에 성장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할 재투자 금액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깔끔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자본 회전율이라는 게 업종에 따라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랜다는 겁니다. 2024년 평균을 싹 뽑아보니까 헬스케어 지원 서비스 쪽은 이 수치가 무려 12.88이나 돼요. 근데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쪽은 0.20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친환경 에너지 쪽은 단 1달러의 매출을 더 내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본 집약도가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그 회사가 어느 동네에서 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현실 세계의 변수들. 시차와 초과 생산 능력입니다. 자, 근데 가치평가가 방금 본 공식에다 숫자만 띡 넣으면 끝나는 수학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찐 고수 블랙스톤 H의 제자라면 숫자에 숨겨진 진짜 비즈니스 스토리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볼게요. 원래 여기는 어마어마한 공장과 설비가 필요해서 자본 회전율이 뚝 떨어지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유연한 생산 기법을 도입해서 기존의 낡고 무거운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자본 회전율을 뽑아내고 있어요. 같은 업종이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강패면 공식도 깨부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이번엔 아주 찰떡 같은 직관적인 사례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요새 다이어트 약으로 난리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오젬픽. 이거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전부터 돈을 문자 그대로 쏟아부은 R&D 투자가 있었고 그 결실이 지금에서야 매출로 빵 터지는 거예요. 투자랑 매출 사이에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차가 있는 거죠. 반대로 크루즈 여행사들을 생각해 볼까요? 팬데믹 끝나고 매출이 진짜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이 당장 배를 새로 만든다고 수조 원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냥 항구에 묶여있던 텅 빈 배들에 다시 사람만 꽉꽉 채운 겁니다. 예전에 이미 해둔 투자 덕분에 생긴 초과 생산 능력이 있어서 당분간은 굳이 큰돈 들여 재투자 안 해도 성장이 쫙쫙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약사나 통신사처럼 이 시차가 뚜렷한 기업들을 평가할 때는 방금 그 수식을 살짝 튜닝해줘야 합니다. 투자가 매출로 돌아오기까지 N년이 걸린다면 오늘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N년 뒤, 그러니까 미래의 예상 매출 증감을 자본회전율로 나눠줘야 진짜 필요한 재투자 규모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 생애 주기와 자본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줌아웃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죠. 회사가 지금 자기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 쓰는 스케일이 확확 바뀝니다. 막 태어난 스타트업이나 초기 고성장 기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장 찍히는 매출은 쥐꼬리만 한데 시스템 만들고 사람 꼽느라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들어갑니다. 이때는 자본회전율이 완전 바닥이거나 아예 계산하는 의미조차 없어요. 하지만 회사가 무럭무럭 자라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 투자하는 속도보다 돈 버는 속도가 안정화되면서 이 수치가 자연스럽게 업종 평균 근처로 얌전하게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별표 100개짜리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막 크고 있는 신생 기업이나 고성장 기업을 분석할 때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엉망진창이고 낮은 자본회전율을 회사가 나중에 듬직하게 컸을 먼 미래까지 쭉 끌고 가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완전 폭망하는 겁니다. 가치평가가 산으로 가요. 이럴 때는 지금 당장의 수치 대신에 안정적인 업종 평균이나 합리적인 타겟 목표치를 딱 정해서 써야 합니다. 물론 이미 성숙한 기업이라면 과거 데이터를 믿고 쓰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다섯 번째, 실전 사례, 에어비앤비의 상장 전 가치평가입니다. 자, 머리로만 배운 건 진짜 내 지식이 아니죠. 써먹어봐야 알잖아요. 2020년에 에어비앤비가 상장할 때 실제로 했던 가치평가 케이스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상장 직전에 막 폭풍 성장하던 에어비앤비한테 대체 어떤 자본회전율을 적용해야 했을까요? 1단계, 에어비앤비의 2019년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1.86이 나왔어요. 2단계,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같은 여행산업 동네 형들 평균을 보니까 2.03이네요. 그래서 3단계, 애널리스트가 이 두 숫자를 스무스하게 믹스해서 앞으로 에어비앤비가 달성할 타겟 자본회전율을 아주 깔끔하게 딱 2.00으로 세팅했습니다. 논리 전개가 아주 예술이죠. 자, 이제 배운 공식을 돌려볼 진짜 마법의 순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1년차 예상 매출 증가액이 1,060,600만 달러로 잡혀 있어요. 이걸 방금 우리가 세팅한 타겟 회전율 2.00으로 쿨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암산 되시죠? 결과는 딱 533,000만 달러. 이게 무슨 뜻이냐? 에어비앤비가 1년차에 저 매출 성장을 진짜로 달성하려면 무조건 533,000만 달러를 재투자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심플한 수식 하나로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빨아들일지 그 스케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여섯 번째, 핵심 요약 및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치평가의 진짜 핵심 엔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재투자 없이는 절대 성장도 없다. 그리고 그 성장의 청구서는 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마다, 회사의 짬바에 따라 천차만변이라는 걸 이제 뼛속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블랙스톤 H 수제자들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생각거리 하나 던지고 쿨하게 물러나겠습니다. 만약 요즘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핫한 AI 스타트업이 저희 내년 매출 500% 쏠 겁니다 라고 발표했다 쳐보죠. 오늘 이 무기를 장착한 여러분이라면 그 달콤한 500%라는 숫자에만 혹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잠깐, 너네 그 어마어마한 AI 서버 투자금 언제쯤 진짜 매출로 돌아오는 건데 시차 계산은 했어? 네 비즈니스 모델의 타겟 자본회전율은 대체 얼만데? 이렇게 아주 뼈 때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이 시작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진짜 날카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치평가의 길잡이 블랙스톤 H였습니다. 계속해서 까칠하게 질문하시고 스마트하게 평가하세요. 안녕!